안녕하세요.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. 오늘은 남편과 상간녀가 특별히 깊어지는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남녀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거지만,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도 어떤 계기나 사건이 있으면 딱 더 붙는 그런 게 또 있기도 하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. 첫 번째는 여행입니다. 이것들이 불륜이니까 몰래 바퀴벌레처럼 사람들 눈치 보고 어디 가서 손붙잡고 다니거나 팔짱도 못 끼고 그렇게 다니다가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하죠. 그래서 여행지로 딱 가면 강원도, 제주도, 뭐 해외여행 이렇게 딱 가면 거기는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유롭게 손잡고 팔짱 끼고 부부 행세를 하고 자기야라고 속 시원하게 부르고 막 이럽니다. 그리고 이제 여행지 가면 집에 돌아갈 걱정이 없으니까 뭐 밤새 술도 마시고 맛집도 다니고 하면서 속 깊은 얘기도 하게 되고 또 둘만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되고요. 마치 신혼여행을 온 것처럼 막 해방감도 느끼고 특별한 유대감을 막 쌓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여행에서 그렇게 막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딱 돌아왔을 때, 그때 이제 갑자기 현실로 딱 오는 거잖아요. 그럼 그 현실이 얼마나 싫겠어요. 거기서는 내가 그녀와 정말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집에 오니까 와이프가 바가지 긁지, 애는 막 징징거리지 놀아달라고, 집은 막 어질러져 있지. 그런 현실에 딱 오게 되니까 집이 더 싫어지는 거죠. 그래서 상간녀와 여행을 하면 더 깊어집니다. 그래서 이것들이 여행을 계획하는 것을 아시면 그거를 못 가게 파토나게끔 막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죠. 아, 이것들이 붙어서 몇 박 며칠 지낼 기회를 얻게 되면 더 깊어지고 현실이 더 싫어진다. 그래서 남편이 바람 난 거를 알게 되고 나서 아내분이 너 한번 엿먹어봐라 하고 막 애를 집에 놓고 혼자 막 집을 나가고 아니면 남편을 쫓아내고 막 이러세요.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. 내가 집을 비우거나 남편을 쫓아낸 동안 이것들은 더 솔로처럼, 총각처럼 상간녀와 만나고 그러는 사이에 더 깊어지고 미래를 약속하게 되더라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들킨 직후입니다. 이제 아내분이 남편의 불륜을 딱 발각을 하면 이것들이 막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공포에 휩싸이죠. 무슨 일이 벌어질까, 좋겠다, 큰일 났다,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런 공포에 휩싸이는데, 이때 아내분이 상간녀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고 남편만 붙들고 막 정리해라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. 그러면 이것들이 처음에는 어떡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, 큰일 났네, 직장으로 찾아오면 어떡하지, 어떡하면 좋아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, 별일 안 벌어지네. 그러면은 안 그래도 남편이랑 상간녀는 아내분을 우습게 알고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바람을 피우는 건데, 아내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라는 거를 확인까지 하게 되는 셈인 거죠. 그래서 별거 아니네, 아니면 진짜 이혼할 건가 이러면서 더 둘이 돈독해지고 붙게 됩니다. 그리고 아내분이 막 말만 막 이렇게 세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상간녀한테 문자 보내거나 전화해가지고 야 너 이년아 너 딱 기다려라, 네 집도 내가 짓이겨주겠다, 너 다음엔 내가 회사로 가서 너 가만 안 둔다, 길바닥에서 머리채 잡을 거다 막 이렇게 경고를 하고 실제로는 막 나타나지도 않아. 그런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상간녀랑 남편이 머리 맞대고 막 대책회의를 하잖아요. 어떡하지? 찾아오면 어떡하지? 어떻게 얘기했어? 나도 그럼 말을 맞춰야겠다. 막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것들이 더 붙고 막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더 우습게 알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발각한 후에 그 직후에 바로 증거 가지고 상간녀 소송도 하시고 찾아가서 박살도 내셔야 되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상간녀 소송만 할 때입니다. 간혹 상간녀 소송만 하고 진짜 상간녀는 건드리지도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이게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코치를 하세요. 변호사들은 뭐 법조인이니까 법조인이 법을 어겨라 가서 그냥 머리채 잡아라 라고 할 수 없으니까는 찾아가지도 마세요,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, 큰일 납니다, 명예훼손입니다, 그렇게 하면 모욕입니다, 협박죄입니다 막 이렇게 겁을 주고 아내분들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.
그러는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간녀와 남편은 더 깊어지고 더 우습게 안다니까요. 그리고 남편은 상간녀 소송을 한 아내를 보고 아, 곧 이혼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상간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겠죠. 아, 금방 이혼할 것 같아. 이혼 소장도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. 아, 이미 파탄난 관계잖아. 괜찮아. 내가 돈 내줄게. 내가 위자료 내줄게. 걱정하지 마. 이렇게 상간녀를 또 안심시키고 또 내 옆에 있어야 네가 소송 끝날 때까지 나한테 위자료를 받을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렇게 흘리면서 상간녀를 또 상간녀 소송 끝날 때까지 붙잡아 둡니다. 그래서 상간녀 소송만 하고 상간녀를 치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계속해서 불륜을 몰래 이어가기만 하는 거예요. 이 정도 했으니까 떨어졌겠지. 소송했는데 이것들이 뭐 어쩔 거야.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. 소송만 하면 오히려 이것들은 더 붙습니다. 상간녀가 소장을 받을 때쯤 해서 상간녀를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아내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경고하셔야 됩니다.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라. 그리고 난 절대 이혼 안 한다. 나는 가정 지킨다. 니들 만나면 내가 또 알게 되어 있다. 그땐 내가 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경고도 하시고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셔야 됩니다. 박살도 한 번 내가지고는 안 돼요. 계속해서 상간녀를 타격을 줄 만한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서 상간녀를 안절부절 못하고 이 남편에게 의지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. 내 남편이 상간녀에게 슈퍼 히어로가 되어서 아, 이 남자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깨주셔야 된다는 거죠. 아내분들 중에는 아, 내가 그런 년 상대하기 싫다. 너무 더러워서. 그리고 내가 그 년 만나면 정말 죽일 것 같아서 내가 찾아가지 않고 그냥 법으로만 해결하겠다.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. 아이고, 이미 내 인생에 벌어진 일인데 내 손에 안 묻히고는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. 아예 이거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게 내 인생에도 더 도움이 되고 더 우리 가족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더라고요. 이거를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뭐 지지부진하게 끌면 끌수록 이것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사건의 해결은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아예 그냥 2년 머리채를 붙들고 똥밭에서 한번 구른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저는 항상 조언을 해드리거든요.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진 이상 고상하고 우아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. 손에 뭘 안 묻히고 이걸 치울 수가 없어요. 차라리 온몸에 통치를 하더라도 그년이랑 같이 빡세게 구르고 짧고 굵게 끝낸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 사건의 해결에 더 도움이 됩니다. 겁이 나서, 아, 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, 나는 고상한 사람이라서, 나는 몸이 약한 사람이라서, 우리 애가 고3이라서, 남편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,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참 많아요. 근데 이런저런 걸 따지면 오히려 저것들의 불륜을 용인하는 셈이 돼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짧고 굵게 빨리 치고 이거를 국면을 전환한다 생각하시고 발각된 후에는 즉시 이 단계를 옮겨 가셔야 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대처법과 지혜들이 있으니까요.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